있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관련된 1심 선고가 있는데요. 법원이 중계방송을 허용했어요. 예. 그러면 오후 2시에 생방송 라이브가 되는 겁니다. 결론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참 결론 예상이 쉽지는 않죠. 왜냐면은 같은 명태균 사건이어도 구조가 좀 다르거든요. 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은 중간에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 그 김모 씨가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가 잘 되게끔 관여한 그 강철원 전 이제 그 비서실장인가요? 이분까지 이제 껴있기 때문에 녹화 중계라고 합니다. 녹화 중계인 거고 어쨌든간에 그런 그 단선적으로 오세훈과 명태균의 직 거래가 아니라 강철원 부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단선적인 구조가 아니라 중간에 사람들이 껴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유죄를 선고하기가 좀 더 수월한 구조라는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그 명태균 씨의 진술이라는 것이 계속 어느 법정에서는 신뢰성 있게 판단을 받는 반면에 어느 법정에서 배척당했기 때문에 양론이 입각한 상황에서 이번 재판부가 그 진술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가지면서 무죄 선고 가능성을 결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다년간의 법조 기자의 경험을 토대로 비춰보면 이거는 어영부영 벌금 8, 90만 원형은 안 나올 겁니다. 세게 나오거나 뭐 아니면 도입니다. 뭐 아니면 도다. 그러니까 유죄 아니면 무죄인 거고 여기서 유죄라는 것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인 건데 제가 벌금 수백만 원보다 높은 형이 유죄라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집행유예도 가능한 것이고 뭐 실형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일단은 이 룰 세팅 자체가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재선거 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 오세훈 재판이라는 것은 유무죄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는 김은희 기자가 예측을 할 것 같다.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윤석열은 징역형이 나왔잖아요. 징역 2년이었었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진관 재판부의 결정이긴 했었지만 하지만 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또 이 사건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관련해서 김한정의 어떤 여론조사 의뢰를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인지했냐 안 했냐라는 게 쟁점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적어도 여야 모두에서 오늘 결과를 굉장히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 경쟁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오세훈의 운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서울시장 선거가 다시 열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또 출마의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모두 굉장히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들썩들썩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명태균 씨가 얘기했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지금 감옥 가기 전에. 예전에. 법정 구속 전에. 구속되기 전에. 오세훈은 확실히 유죄입니다. 제가 명토바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10시 49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오후 2시 금방 옵니다. 점심 식사 하시고 나면 오세훈 시장 선고 공판 결과를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진짜 말은 잘 만들어내는 게 제가 아침에 어디 뭐 방송 듣다 깜짝 실소를 그만 수가 없었는데 이게 이런 주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세훈 시장 선고 답표 있잖아요. 내일이 이제 그 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치에 가장 잘 맞서 싸울 수 있는 오세훈 재판을 왜 이렇게 그날하고 다음날 토론을 하냐. 이거는 일정 자체가 기획이라는 주장을 누가 한다는데 정치권의 상상력은 정말로 끝도 없다. 진짜 제가 보기에 그놈의 음모론은 어디까지 갈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뭐 청와대하고 법원이 짜고 그럴 리는 없다. 그럼 24일 날 있는 김건희 대법은요? 거기까지 다 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 사실 한 주 미뤄진 거긴 하죠. 그러니까요. 수년된 거죠. 그런데 어제 오세훈 시장이 윤상현 의원하고 오찬회동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당대표를 없애자. 그리고 원내정당으로 가자.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당 관련된 메시지는 요새 오세훈 시장이 꽤 내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 차원에서 이제 본인의 차기 행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건재하다라는 것을 계속 세게 어필하는 방식들이 실제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데도 역할을 한다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계속 각을 세우는 센 메시지들을 최근에 연일 내고 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한동훈, 오세훈 두 사람이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꼽히는 이제 유력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좀 덜 하면 좋겠고 오세훈은 좀 더 하면 좋겠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과하게 한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뭐 토론하자고 여기저기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진중권 씨하고 한 것 같던데. 예, 이제 시사저널 TV에서 대담을 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근데 오세훈 이제 시장은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대비되는 평가를 하던데, 그렇게 당내 평가를 받고 있는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최근에 센 메시지가 좀 이례적인 것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모로 사법 리스크를 오히려 방어하기에 좋은 방식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박탈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더 세게 내 존재감을 드러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더 낫다. 정치적으로 낫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구경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보수 정치의 방향이라는 게 뭐 누가 누굴 만나는지 보면 보이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오세훈 시장이 윤상현 만난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가지는 뭐 사실 그 내부의 보수 진영 내부의 위치나 입지나 생각 방향이라는 게 과거에 춘윤을 자처했던 윤상현 의원과 만나서 이런 정당 개혁, 뭐 정치 개혁을 얘기하는 게 사실 굉장히 그 뭐 1년이 지났어도 윤상현이 뭐 했는지를 아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것 같고 실제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산에 있는 정의한 후보 사태로 개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정정식 원내대표랑 또 만났잖아요. 그러면 정정식이라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인가? 분류했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예를 개혁 세력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강경 보수에 가까운 검찰 출신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윤상현을 만난 오세훈과 정정식을 만나는 이준석이 과연은 보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여주는가. 결국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당내 여러 가지 갈등 사항으로 분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당 그 공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호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좀 더 개혁의 기치를 너들고 중도의 자리를 가져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있는 정당의 테두리 내에서 뭔가 그냥 안온하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태도 그 정도로만 비추는 것이고 어떻게든 간에 당대표를 없애 이런 것조차도 그런 틀 내에서 이해되기 때문에 상당한 느낌 있는 구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권 투쟁의 일환으로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관련해서 좀 재밌는 원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어제 이제 원내 협상을 마감을 하고 이제 국민의힘이 들어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장 경쟁이 있거든요. 근데 통상 이제 국민의힘 몫으로 외통위원장이 가져갔고 외통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이 유력하다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외통위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통위를 진행하는 안철수 의원과 그리고는 이 외통위원 사실은 점오의 무소속에 불과한 이제 한동훈 의원 사이에 통과제리 어떤 케미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런 말들도 많이 했었고 두 사람이 요새 워낙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제지하거나 심지어 퇴장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약간 웃음 뭐라고 할까요? 그냥 뒷이야기들 혹은 뭐 예측과 재미있는 여의도 썰들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외통위원장 선출을 하는데요. 원래 송석준 의원은 다른 상임위원장을 간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과 송원석 의원 두 사람이 지금 경선을 붙게 생겼어요. 경선. 근데 소위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 한동훈계로 꼽히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이번 국민의힘 안에서의 상임위원장 경쟁도 이런 계파 갈등으로 보이는 하나의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재밌네요. 그 사실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요새 별로 사람들이 송석준이네요. 죄송해요. 제가 자꾸 이름 두 사람 헷갈려가지고. 송석준 친한 게 맞지. 그렇죠. 제가 죄송합니다. 송원석은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요새 이제 국민의힘은 세 가지가 없다. 산무국힘이다. 뭐 위기 의식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그리고 비전이나 대안도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출입 기자들조차도 요새 쓸 게 없다. 관심이 워낙 민주당 중심으로 받으니까. 민주당이 워낙 지금 큰 정당이기도 하고 민주당 안에 갈등이 워낙 격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많은 기자들의 특히 정당 출입 기자들의 관심은 민주당으로 쏠려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